안녕하세요. 소환TV의 백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학에서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공급 곡선을 활용해서 보는 부동산 폭등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기본적인 수요 공급 곡선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듯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동시에 그래프에 그려놓고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 해당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아서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 곡선이 좌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혹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공급이 아주 비탄력적인 경우에 기울기가 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술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다고 갑자기 공급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보시는 것과 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신규 아파트가 새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세금을 때리며 다주택자의 경우 팔아서 남는 것도 없으니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서 시장에 즉시 공급될 수 있는 물량 또한 줄어들게 되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수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수요 공급 곡선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현 정권은 왜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칠까요?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정부가 정말 원하는 걸까요? 제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도 곤란해지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정부는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유는 자산 효과 때문인데요.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양극화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실업률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재산세 비중이 높은데요.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침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로 허덕였다고 합니다. 진보 정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세금을 더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올리라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투기꾼이란 마녀가 등장합니다. 마녀를 징벌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집값 하락을 원한다면 양도세를 낮추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택가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은 신규 주택 물량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규제들은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렇듯 집값이 하락한다면 경제 침체 및 복지가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는 실업과 빈곤에 더 시달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정부는 실업과 자산 양극화 둘 중에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를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